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정리하고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먼저 배울 부분은 구름과 강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구름과 강수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배울 텐데,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과학에서 똑같은데 어떤 부분을 먼저 배우기 전에 먼저 용어를 정의를 먼저 해요. 우리가 그래야지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를 정의하죠. 자, 오늘 먼저 나온 용어 정의로는 단열 팽창이란 말을 먼저 배워야 되겠네요. 자, 어떤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외부 이 공기, 내가 관심이 있는 이 공기가 바깥에 있는 다른 외부로부터 열을 받지 않으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이게 단열, 열이 끊어져 있는 팽창이다. 단열, 팽창. 외부로부터 열이 차단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팽창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열 팽창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있었던 공기가, 그죠? 이렇게 팽창한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그럼 어때요?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공기 알갱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바깥을 밀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소모됐죠? 즉, 내가 관심 있는 이 기체 덩어리 안이 팽창함으로 인해서 이 각각의 그 안에 있던 공기 덩어리들이 자신의 운동 에너지를 지금 사용한 거예요. 외부로. 그 외부로 에너지가 사용되어졌으니까 어때요? 이거 안에 있는 전체 온도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그만큼 바깥으로 밀어내는 대로 사용되어졌으니까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에너지가 감소했으니 어때요? 이 기체 덩어리의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연관 지을 수 있어요. 단열 팽창을 한다면, 그럴 때는 그 공기가 단열 팽창한다면, 그러면 그 공기의 기온은 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적으로 얘기할 부분, 구름. 자, 구름이라는 거는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 우리 개념을 정확히 봅시다. 구름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열 팽창과 구름을 정의했으니까 이거로부터 구름의 생성 과정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공기가 상승하게 돼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공기가 왜 상승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르거나, 혹은 공기가 내가 지금 어떤 한 지역이 좀 가열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지역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겠죠?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에 차가운 공기가 있다면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기가 상승하죠. 이 상승하면서 이 공기는 어떻게 돼요? 단열 팽창해요. 그죠? 단열 팽창해요.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공기 안에서 기온이 하강하겠죠. 이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하강하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자, 공기가 이렇게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누구로 다가가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으로 다가가게 되니까 그때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슬점 온도에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름이 생성되더라. 자, 즉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어떤 지역이 좀 특이하게 가열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하고요. 단열 팽창한 공기는 기온이 하강하겠죠. 그 기온이 하강하기 때문에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 공기는 그리고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구름이 만들어지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구름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자, 네 번째. 자, 구름이 만들어진 경우는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인데 보통 어떨 때?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되거나 이동하고 있는 공기가 지형적으로 산을 만나서 산을 타고 오를 때, 그죠? 이럴 때도 역시 단열 팽창하겠죠. 혹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상승하겠죠. 자, 이럴 때 구름이 만들어지더라. 자, 구름의 모양으로는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군형 구름이 있어요. 저군형 구름은 이렇게 위로 구름이 쌓였다는 거예요. 구름 문자, 쌓을 적자. 자, 구름이 쌓였다. 그러니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뾰족히 솟아오른 상태. 위로 솟은 모양이고 상승 기류가 강하게 딱 발생하는 그럴 때 여기부터 구름이 확 생겨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자, 층운형 그룹은 자,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약하게 타고 올라갈 때, 그럴 때 여기부터 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지역까지 쭉 구름이 넓게 층운형으로 옆으로 퍼져 있는 형태로 구름이 생성이 되어져요. 자, 이거를 우리가 층운형 구름이다. 그래서 구름은 모양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 짓는구나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배워야 될 또 하나 부분, 강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강수라는 거는 지금 이런 말이에요. 구름에서 비나 눈 등이 만들어져서 지표로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강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비가 내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강수가 또 발생하려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병합설, 하나는 빙정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이름도 알아놔야겠죠. 자, 먼저 병합설은 열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위도 우리 지구가 있고요. 저위도예요. 그러니까 열대 지역. 예. 열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데, 자, 우리가 상승해서 구름이 되어졌는데 그 구름 안에서 작은 물방울들이 막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막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서 어떻게? 더 큰 물방울이 되어져요. 그래서 물방울의 크기가 커지니, 무거워지니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비로 오게 되어진다. 자, 이게 병합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들이 병합됐다고요. 자, 빙정설은 중위도나 고위도예요. 그러니 얘네들은 어때요? 0도 이하로 냉각이 되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아까 병합설이 있었던 열대지역은 따뜻하니까 그냥 물방울들만 있었는데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는 0도에서 뭐 마이너스 40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 어때요? 얼음 알갱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빙정이 점점 커지다가 주변에 있는 거와 부딪히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무거워지면 떨어져요. 떨어져서 그대로 우리 땅까지 떨어지면 눈이 되고요. 떨어지다가 따뜻한 기온을 만나서 좀 녹으면 다시 중위도나 고위도에서도 비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빙정설과 병합설을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두 녀석을 구분 지을 수 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구름이 두 개가 있는데 어때요? 자, 이 병합설은 저위도라서 높은 곳의 온도도 0도예요. 그러니 다 수중, 이렇게 물방울들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막 부딪히고 작은 물방울들끼리 부딪혀서 큰 물방울이 되고 이러면서 큰 게 더 커지면서 이렇게 내리는 게 비다. 자, 빙정설은 0도가 이 정도쯤에서 위치하네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부분에서 얼음 알갱이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 모양이 표시되어 있죠? 얘네들이 중심으로 물방울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빙정들이 더 커져요. 그래서 걔가 무거워서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눈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다 녹아서 빗방울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병합설과 빙정설을 오늘 또 배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 어때요? 자, 공기가 상승한다. 그죠? 자, 공기가 상승한 공기가 어떻게 돼요? 단열 팽창하죠. 단열 팽창하게 되면 어때요? 상승하는 공기가 단열 팽창하고
그 공기의 기온이 하강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수증기가 응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응결된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2번하고 3번은 구름 발생 실험을 하는 실험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페트병에 위에, 예,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안에, 페트병 안에 공기가 가득 차겠죠? 자, 이 공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요.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러다 뚜껑을 팍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가 확 빠져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팽창한 거죠? 그러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게 되죠. 자, 그게 지금 가해 현상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뚜껑을 열면 어때요? 온도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뚜껑을 열면 공기가 확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 온도가, 예,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부가 어때요? 이슬점으로 온도가 가게 되고, 얘가 주변에 수증기 알갱이들이 생기면서 뿌옇게 되어지겠죠. 그럼 기억은 어때요? 틀리겠죠? 자, 니은 뚜껑을 열면 내부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 예, 봤죠? 그림상 내려가 있죠? 예, 맞아요. 디귿 간이 가압 장치로 공기를 압축하면 내부의 온도는, 예,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림의 상황이죠? 내부의 그림은 올라가죠. 내부의 온도는 올라가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면, 예, 2번의 답은, 예, 4번이 되어지겠네요. 3번 위 실험 나에서 이번에는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향에 연기를 넣어준 거예요. 이 역할은 뭐죠? 예, 그러니까 수증기가 여기 쉽게 응결할 수 있도록 모아주는 중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3번의 답은 4번이 되어지겠네요. 자, 우리 4번 봅시다. 공기가 산을 타고 A에서 B로 이동해서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A에서 B로 이동하는 공기에서 나타난 변화는, 자, 먼저 공기가, 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어때요? 예, 올라가니까 팽창해요.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러니 구름이 생성될 수 있게 돼요. 자, 니은 공기의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는 바뀌지 않죠? 그죠? 상대 습도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자, 디귿 단열 팽창하니까 기온은 떨어져요. 4번에는 기억과 디귿.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자, 이제 비가 오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와 나는 강수 이론을 나타낸 거다. 자, 가와 나의 차이는 뭐예요? 나는 마이너스 40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 빙정이 있는 거예요. 빙정이. 그죠? 자, 가에는 어때요? 예, 큰 물방,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들이 부딪혀서 큰 물방울을 형성하는 병합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옳은 것만은 가의 구름에는 얼음알갱이와 물방울이 존재해. 그건 나죠. 예. 그리고 가는 열대 지역에서 내리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열대 지역, 영도, 높은 데도 영도밖에 안 되니까 열대 지역이 맞겠죠? 디귿 나의 구름 속 물방울이 커지면서 무거워져 떨어지면 비가 된다. 그건 가에 대한 설명이죠. 자, 리을 나에서 얼음알갱이가 떨어지면 눈이 되고 떨어지면서 녹으면 비가 되어진다. 아, 이건 맞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의 답은, 예, 4번 니은과 리을이 맞겠네요. 자, 우리 그리고, 예, 실전에서 논술형 문제인데, 자, 이거는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기가 압축된 페트병의 뚜껑을 딱 열었어요. 페트병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어때요? 자, 부피가 팽창해요. 공기 부피가.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슬점의 그 공기가 이슬점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부는 뿌옇게 흐려져요. 자, 그런 과정이죠. 자, 2번 봅시다. 2번은 지표면의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생성되기까지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지표면의 공기가 상승하면요. 자, 외부 기압이 어때요? 자, 우리 바닥에 있을 때보다는 높이 올라가면 어때요?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공기 압력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단열 팽창하고요. 온도는 내려가고요.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수증기는 응결하게 되고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이야기였죠. 자, 3번 그림은 빙정설을 나타낸 것이다. 빙정설에서 내리는 비를 차가운 비라고 하는 이유를 구름이 생성되는 지역과 강수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빙정설이 주로 나타나는 곳은 어때요? 예, 0도부터 마이너스 40도씨까지 나타내야 되는 지역은 중위도, 고위도 그런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들에서 얼음 알갱이의 중심으로 빗방울이 모여서 수증기들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빙정이 되어져서 그게 하늘에서 무거워져서 내리는 거죠. 그게 내리다가 일정한 온도가 만나면 그러면 녹게 되어지면서 지표면에 비로 내리게 되어진데 이때의 비는 그렇죠. 얼음이 녹았던 비니까 차갑겠죠? 그래서 차가운 비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오늘은 하나 더 해봅시다. 자, 기압과 바람이란 부분인데, 자, 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기압을 먼저 정의하고 우리가 시작할 거예요. 자, 기압이라는 건 이거예요. 공기의 압력. 이게 기압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걸로 우리가 힘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뭐예요? 중력이라는 힘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물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자, 공기나 물이나 기체나 액체 이런 애들은 어때요?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 모양이 고체는 일정하다고요. 그러니 고체는 힘으로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압이나 그런데 기체나 액체에는 그 안에 있는 이 분자들이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고 외부의 모양에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게 필요하다?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힘을 어때요? 기체나 액체에서는 단위 면적으로 규정짓고 거기를 누르는 힘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게 압력이에요. 그죠? 이게 압력인 거고 이 압력 중에서도 특히 공기가 누르는 그 힘을 기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기압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공기가 충돌하면서 단위 넓이, 요 A에 해당되겠죠?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공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기압인 거예요. 자, 기압의 방향은 그러니 어때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자, 기압은 우리가 자, 이런 풍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 풍선 안에 있는 공기는 모든 방향을 똑같이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모양이 일정하게 팽창하겠죠. 그죠? 네.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자, 이제 토리첼리의 기압의 측정 같은 나오는 부분인데, 자, 유리관 속 수온이 약 76cm 높이에서 멈춘다.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기압의 크기와 같기 때문이다. 자, 즉 이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수은의 같은 높이인 거죠. 자, 여기 누르고 있는 공기의 무게가 있다고요. 이 부분을 누르고 있는 공기의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가 얼마만큼과 같다? 여기 있는 이 수은이 누르고 있는, 이 수은이 여기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관 바깥에서 누르고 있는 압력과 여기서 누르고 있는 압력이 지금 시험관 안에서 누르고 있는 압력이 서로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이 수은의 높이가 이게 단위 면적에 대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이 넓어지건 좁건 여기서 단위 면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때요? 똑같은 힘인 거예요. 그죠? 기울어져 있건 세워져 있건 두껍건 얇건 똑같다라는 거죠. 단위 면적에 대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요 높이가 말하는 게 뭐겠어요? 요 바깥 지역을 누르고 있는, 그죠? 이 공기의 압력과 똑같을 거예요. 아, 그러니 이 수은, 이 수은의 요 기둥의 높이로 바깥에 이 수은을 누르고 있는 요 수은 여기를 누르고 있는 요 공기의 그 힘과 이 수은의 높이를 가지고 이 바깥을 누르는 공기의 힘을 측정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자, 유리관 속 수은이 약 76cm 높이에서 멈춰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실험을 하니까. 그래서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공기가 누르고 있는 그 압력과 같구나, 그 힘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기압으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압이 일정하면 어때요? 유리관을 기울이거나 유리관의 굵기를 다르게 하거나 수은 기둥의 높이는 일정할 거예요. 왜? 단위 면적으로 누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 실험했던 걸 기준으로 어떻게? 1기압은 76cm 수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란 거예요. cm hg. 자, 76cm의 수은의 높이와 같구나, 1기압을. 이렇게 정의했죠. 자, cm니까 이거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mm 수은. 자, 이게 요즘 이야기하는 1013 헥토 파스칼과 같은 대략적인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우리 알아둬야겠네요. 예, 알아둬야 되겠어요. 또 하나, 1기압이면 물로, 지금 이건 수온으로 한 건데 물로 한다면 물은 10m. 되게 높죠? 그러니 물 10m로 실험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수은이니까 76cm, 1m 안 되는 걸로 이제 실험할 수 있었던 거고. 자, 그러니까, 물은 10m가 수은 76cm하고 같구나. 그 누르는 힘이. 자, 그렇게는 알아둡시다. 자, 4번. 기압의 변화. 기압은 어때요? 측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자, 이 나를 누르고 있는 공기의 압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공기의 압력은 계속 시시각 바뀔 거예요. 또 내가 서울에 있을 때와 내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했을 때와 압력은 또 바뀔 거라고요.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도 기압은 계속 바뀔 거예요. 또 높이 올라간다면 어때요? 내 위에 있는 공기가, 그죠? 분자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 높이 올라가면 기압은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바람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자, 바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자, 여기 A와 B 지역이 있어요. A는 기압이 높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공기 분자가 되게 많다고요. B는 기압이 낮아요. 그러면 공기 분자가 적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공기 분자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흐르겠죠? 그죠? 공기가 흘러갈 거예요. 이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은 어때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구나. 자,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보다 저쪽 지역이 기압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람이 부는 원인은 두 지점 사이에 생기는 기압의 차이 때문이다. 기압의 차이가 크다면 어떻죠? 바람은 더 빨리 불 거예요. 그죠? 여기 기압의 차이가 커요. 공기가 더 적다고요. 그러면 얘가 더 빨리 메꾸려고 하겠죠. 그죠? 그럴 거예요. 자, 우리 해류풍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가면 낮에 육지는 막 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죠. 그죠? 자, 근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어때요? 차라리 육지가 시원하고 바다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게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걸 비열이라고 그러는데, 물과 육지의 땅이, 이 태양에너지 빛을 받았을 때 더워지는 그게, 시간이 달라요. 육지는
빨리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빨리 따뜻해지고 빨리 식어요. 그리고 물은 어때요? 천천히 데펴지고 천천히 식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낮에는 어떻겠어요?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육지가 빨리 더워지죠. 그러니 육지는 빨리 더워지고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천천히 데워지니까 시원하다고요. 자, 그러니 상대적으로 어때요? 육지가 뜨거우니까 육지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서 어때요? 여기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바다의 공기가 여기에 빠진 부분을 채워 넣겠죠? 이 올라갔던 공기는 바다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바다는 위쪽에서 공기가 밀어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바다의 공기는 육지 쪽으로 불어 나가겠죠. 그러니 낮에는 어떻겠어요? 아, 해풍이 부는구나. 자, 기온은 어때요? 바다가 기온이 더 낮겠죠? 그리고 기압은 어때요? 바다에서 육지로 부니까 그리고 바다에 위로 공기가 계속 공급되어지니까 기압이 공기가 많으니까 기압이 높겠죠. 자, 그러니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기압이 높고 풍향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이 현상은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우리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어때요? 밤이 되면 바다는 천천히 식어요. 육지는 빨리 확 식어버렸죠. 그러니 바다가 더 따뜻해요. 그러니 바다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 어때요? 예, 육지에 있던 공기가 채워져야죠. 그리고 바다의 공기는 돌아서 육지 위에 공기가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육풍이 불겠죠. 그리고 기압은 육지 있는 데가 기압이 높고 온도는 어때요? 온도는 여기가 식어서 빨리 식어서 되어졌던 거니까 바다가 더 따뜻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어때요?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똑같은 현상이 이번에는 이거 해류풍은 어때요?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계절풍은 1년 동안에 이게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계절풍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떻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북쪽, 서쪽은 육지고요 남쪽, 동쪽은 바다예요. 이쪽 일본이 있지만, 그러니 어떻겠어요? 예,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건 어때요? 여기에 육풍이 부는 밤처럼 겨울에 북서풍이 불겠죠. 북서계절풍은 겨울에 불겠죠. 왜요? 육지가 더 차가우니까.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죠. 자, 남동계절풍. 남동에서 불어가는 바람은 어때요? 해풍의 낮처럼 어때요? 바다가 더 시원하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죠. 그러니 어때요? 아까 설명했던 해류풍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번엔 1년을 주기인 계절풍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기압을 배워서 바람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졌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는 무엇인가? 펼친 신문지를 자로 빠르게 들어올리면 잘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처지죠? 주변의 코가. 왜 그렇죠? 이 신문지 주변을 기압이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는 1번 신문지 위쪽 기압이 낮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2번 신문지가 누르는 압력이 아니라 신문지 위에 있는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 때문이죠. 3번 기압이 모든 방향 3번은 대충 맞겠네요. 신문지 모든 곳에서 기압이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4번 바람은 기압 차이, 지금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5번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자,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기압이 커지는 건 맞는데 이 신문이 있는 이 범위 내에서는 공기의 압력은 같을 거예요. 이 신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답을 굳이 찾는다면, 문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답을 굳이 찾는다면 3번을 찾아야겠네요. 자, 2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토리첼리의 실험으로 기압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쌤이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먼저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쌤의 풀이를 듣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자, 토리첼리의 실험으로 기압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에는 공기가 들어있다. 자, 수음기둥이 이렇게 밀고 올라간 거니까 A 안에는 예, A 안에서 A에는 공기가,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죠? A에서 만약에 공기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주변에서 공기의 압력이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기의 압력이 눌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와 같다고요? 이게 수음 기둥의 이 높이 이만큼의 압력이 여기를 눌러주는 게 똑같으니 평행이 되니까 얘가 지금 여기의 높이에 딱 수온이 멈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 A에 만약에 공기가 들어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때요? 수음기둥 높이 더하기 공기의 무게를 해줘야지 이게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진공이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 수음기둥의 순수한 높이만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A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지역의 기압은 어때요? 78cm. 원래 일기압은 뭐예요? 76cm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누르고 있어야만 이게 딱 평행이 유지된 거죠. 바깥에 하고 누르는 게 78cm가 눌러주는 게 바깥에 눌러주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는 여기에 기압이 76cm인 것보다 높다라는 거죠. 자, 이 지역의 기압은 일기압보다 그러니까 낮다가 틀리겠죠? 디귿. 유리관을 기울여도 수음 기둥의 높이는 바뀌지 않아요. 그 압력이 같기 때문에. 자, 2번에 그러면 2번 디귿이 되겠네요. 자, 3번. 다음 가라의 기압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자, 1013 이거는 지금 어떻죠? 헥토파스칼. 1013 헥토파스칼이 얼마였죠? 이게 1기압이었죠? 얘가 1기압이었어요. 1기압. 자, 나는 어때요? 물기둥 12m. 물기둥 10m가 1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기압보다 어때요? 크죠? 자, 수음기둥은 75cm 누르 압력이면 1기압보다 조금 작아요. 수음기둥 730mm면 어때요? 1기압보다 많이 작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나가, 가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풀어봅시다. 그림 가와 다는 서로 다른 세 장소에서 토리첼리의 실험으로 기압을 측정했습니다. 자, 유리관이 넓거나 얇거나 기울어졌거나 그거와는 상관없죠? 단위 면적에 대한 압력이니까, 힘이니까. 자, 어때요? 그 높이가 전체의 무게를 결정하니까, 그 단위 면적의 무게를 결정하니까 74cm가 제일 작고요. 79가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나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 그림은 밤에 해안가에 부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자, 밤에 해안가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의 이름은 어때요? 육지에서 바다로 불러가죠? 이게 육풍이에요. 육풍이고요. 기온은 어때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이유가 육지가 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쵸? 바다에 있던 공기가 더 따뜻하니까 위로 상승한 거죠. 그죠? 바다에 있는 공기가 더 기온이 따뜻해요. 그죠? 네. 자, 이번에 기압은 어때요? 기압은 육지에 있는 데가 공기가 모여서 눌러줘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고기압인 거죠. 그죠? 육지가 고기압이에요. 그럼 답은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6번 오른쪽 그림은 북서 계절풍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자, 북서 계절풍은 어때요? 차가운 육지의 바람이 바다로 불어가요. 그러니까 겨울인 거죠. 겨울인 거고, 하루를 주기로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죠, 이거. 1년을 주기로죠. 해양의 기온이 대륙보다 높죠. 그러니 육지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불었죠. 자, 4번. 대륙의 기압이 해양보다 높죠. 그죠? 바람이 항상 어때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가는 거죠. 자, 5번.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냉각되었기 때문에 기압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6번의 답을 고를 수 있었고요. 자, 실전 선온수령 문제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은을 이용하여 기압을 측정하는 실험을 높이 올라가면서 계속 실시했어요.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때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의 기압이 낮아지니까 수은의 기둥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죠? 예. 자, 2번. 그림에서 A 지역은 지표면이 부분적으로 가열되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해요. 자, B 지역은 부분적으로 냉각되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하강해요. 지표면에서 바람이 부는 거는 B에서 A로 불어가겠죠? 왜요? B는 공기가 하강하고 위로 공기가 공급되어지고 여기는 고기압이 되어지고 공기가 상승하는 A 지역은 저기압이 되어지니까 바람은 B에서 A로 불어간다. 자, 3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해안 지역에서의 공기 이동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바람의 이름과, 자, 이거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바다에서 육지로 불죠. 그러니까 해풍. 바람의 이름은 해풍. 이러한 바람이 부는 이유는 따뜻하게 데펴진 육지의 공기가 위로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육지 쪽은 저기압이 되어져서 고기압인 바다에서 저기압인 육지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개의 소단락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이 기단과 날씨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단락을 더 배우고 이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